네, 종목값들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박혜미고요. 어제 이 시간에 요새장 정말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장도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더 힘들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국내장 정말 떠나야 되나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간밤에 미국 증시 보시고는 고민이 조금 더 깊어지실 것 같습니다. 이 간밤에 미국 증시 안에서 기술주들이 타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7%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고요. 그 안에 TSMC, 엔비디아, ASML 이런 종목들도 급락하는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 원인을 돌고 돌아서 찾아보니까 두 인물이 있었는데요. 바로 바이든과 트럼프였습니다. 이 반도체에 대한 입장을 내놓게 되면서 반도체 업종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 전반으로 부담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중국 규제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반도체 지원법에 대한 비판이 나오게 되면서 이런 영향을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우리 증시 이번 주 들어서 정말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오늘 양시장 저점 대비했을 때 낙폭을 많이 줄였다라는 점이고요. 특히 유가증권 시장 장중에 2,800선이 붕괴되기도 했었는데 그나마 그 부분을 만회했다는 게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대안은 어디 있을까요? 저희와 함께 시장의 대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사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공격보다는 방어가 조금 더 중요합니다. 저희와 함께 계좌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종목값들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안녕하세요. 타이머 테코너입니다. 타이머 테코너는요, 한정도에 15분 동안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의 핫한 쇼핑 도와드리고 있는 아나운서 김혜지입니다. 네, 타이머 테코너 참여 방법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 연결되는데 그곳에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세 가지 함께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전화로도 빠르게 상담 가능합니다. 네, 오늘은 또 성재 전문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참 오늘 시장에 이런 뉴스 기사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전 세계가 트럼프의 입에 주목한다. 예. 뭐 이런 뉴스가 나올 만큼 사실 지금 국장까지 뒤흔드는 트럼프의 발언들이 많이 각광받고 조명받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또 어떤 부분을 또 주목했으면 좋았을까요? 앵커님 말씀대로 사실 지금은 트럼프 전 대통령 이야기를 제외하면 할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이 지금 수급적인 문제가 지속되게 안 좋았었던 게 사실인데 지수까지 같이 밀리는 이유도 사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 TSMC 때리기 발언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ASML이라든지 TSMC는 중국의 반도체를 수출을 하고 있는데 중국의 반도체 수출을 하고 있는 반도체 기업들을 또 규제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반도체 업종들이 많이 밀렸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도 엔비디아도 상당히 많이 밀렸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장중에 우리 시장 장중에 되게 긍정적인 내용이 조금 나오긴 했습니다. 우선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서 HBM 테스팅을 통과한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음 분기부터 이제 아무래도 수출이 가능한데, 근데 이제 이게 아직 양사에서 그 수출에 대한 그런 전망에 대해서 아직 확인이 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TSMC 실적이 오늘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장중에 반도체 업종들 많이 밀렸지만 그것들을 좀 제법
회복을 해주는 그런 그림들로 나왔기 때문에 네. 사실 오늘 밤은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업종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고요. 그래서 내일은 반도체 업종에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도체 업종은 반도체 업종인데 이 시장 전체에 대한 그런 수급적인 문제도 결국에는 지금 트럼프 효과가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 하락 종목 수가 계속 많은 이유는 신규 외탁 자금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이 해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걸 제가 봐야 되냐고 방송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환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환율이 그럼 조정이 나오기 위해서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해야 됩니다. 그죠?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가시성이 확대가 돼야 되는데 파월 의장 말만 들어보면은 인플레이션과 상관없게 금리 인하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시사를 하고 있고 CME 패드 워치 기준으로도 금리 인하가 9월에는 나올 가능성이 98%가 넘는다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트럼프 피격 사건 이후로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 이후로 그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시장에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관세에 대한 이야기, 금리에 대한 얘기를 둘 다 했습니다. 관세에 대해서도 수입품에 대해서 네. 10% 보편적 관세를 먹일 수 있다라는 내용을 말을 했고요. 그렇게 되면은 뭐 트럼플레이션 이야기도 있지만 이 반발적인 이제 미국채 수요 감소 때문에 결국 입찰률을 높이기 위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거 아니냐라는 논리까지도 형성이 되게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금리도 대통령 선거 이전에는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시장의 주요한 컨센서스가 9월에 금리 인하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 발언은 9월에 금리 인하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그렇죠.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시장에 노이즈가 나오는 것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이 재임을 했었을 때 금리 인하가 나오면서 유동성 환경이 괜찮아지기를 원하는 거죠. 시기를 맞추고 싶어 하는 거군요. 개인적인 욕심이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환율은 미국 국채 금리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하락이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환율이 하락이 나왔을 때 달러가 약세면은 이머징 마켓 쪽으로 돈이 들어가게 되고요. 한국 증시 매우 저렴하게 떨어져 있다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많이 물려 계신 분들 지금 너무 네. 절망감 갖기보다는 조금 차분하게 기다려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제가 오늘 좋은 종목, 언박싱 종목으로 준비했습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결국에는 미국 대선이 끝이 나봐야 우리 시장에 또 봄날이 올 것 같은데 또 그때까지 또 내 종목에 대한 고민점들은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때때로 변하는 시장에 따라서 내 종목은 떨어지고 가는 종목만 가고 뭐 이런 고민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고민점들 15분 종목 상담 코너에서 최대한 풀어나가도록 하시죠. 네,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마녀공장이고요. 25,800원 매수가고요. 비중 5% 가지고 계십니다. 네, 마녀공장 오늘 종가 확인해 볼까요? 23,500원에 확인되고 3% 하락으로 오늘 장 마감했습니다. 사실 4월 16일 날 신저점 18,150원을 찍어주다가 K뷰티 화장품 관련주들 굉장히 많이 올라주면서 이 마녀공장도 수혜를 같이 봤는데 지금은 조정 국면인 것 같아요. 이 마녀공장 어떻게 보세요? 우선 단기적으로는 네. 어떤 재료가 조금 소멸되지 않았나, 소강되어 가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화장품 업종이 1분기에 그 수출 데이터가 매우 좋았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종목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네. 제가 화면을 보면서요, 제가 한 가지씩 설명을 드려볼 텐데, 마녀공장 같은 경우도 올해 1분기 실적 총 소개가 전년도 대비해서 벌써 3분의 1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벌써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1분기 때 잘 나와줬기 때문에 2분기, 3분기도 조금 기대한다라는 부분이 5월, 6월에 좀 시세로 이미 좀 선반영된 부분들이 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차트에 보시다시피 61선, 노란선이 61선을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요. 화장품 업종 종목들은 이렇게 주요 추세선이 이탈을 했을 때는 사실 지금 지점에서는 조금 정리를 보시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현재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자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요. 노란 톡방에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세 가지 함께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가보도록 하시죠. 다음 종목은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입니다. 45,400원 매수가시고요. 25% 비중 가지고 계신데 설마 더 내려가진 않겠지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어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확인해 볼까요? 44,100원에 오늘 종가 마감했습니다.
사실 이 2차 전지주들 요즘 힘을 많이 못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도 조정일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짚어서 같이 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2차 전지 업종은 저는 이제 아무래도 금리 인하가 거의 확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로 인하가 나왔을 경우에는 단기적인 랠리는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특히 소재 장비 업종들 위주로 대표 주자들 위주로 조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보지만 중기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2차 전지 업종 현재 컨센서스 기준으로 내년 한 하반기는 되어야지 실적이 조금 우리 시장이 기대하는 만큼 좀 충족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조금 바닥을 짚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봤을 때 단기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롯데에너지 머터리얼 기준으로 봤었을 때 사실 지금 지점이 이 녹색 선에 맞닿아 있거든요. 이게 1년 평균선입니다. 최근에 1월부터 어느 정도 랠리가 나왔지만 지금 1년 평균선의 지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구간이 만약 깨지고 내려가게 됐었을 경우에는 추세적인 이탈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게 됐었을 때 단기적인 랠리를 우리가 뭐 9월 정도까지 나온다고 했었을 때도 상단은 저는 5만 원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만 손절도 좀 지켜서 한번 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4만 원을 이탈을 해서까지도 좀 조정이 나오게 됐었을 때는 추세 흐름 자체가 올해 1월에 랠리가 시작됐었던 구간까지 깨지게 되기 때문에 투매가 나오면서 조금 더 하락세가 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손절 가격을 4만 원으로 좀 잡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목표 주가는 단기 랠리 기준으로 봤을 때 네. 5만 원 정도를 좀 보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1차 목표가는 5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바로 가보도록 하시죠. 다음 종목은 엑시콘입니다. 29,800원에 물려 계시고요. 비중 10% 조금 넘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왔는데 엑시콘 오늘 종가 22,750원입니다. 그래도 오늘은 20%의 강한 상승 흐름 보여줬던 엑시콘이었는데 엑시콘의 이 상승이 이제는 시작인 걸까요? 저는 지금 상승이 단기간 랠리가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나온 뉴스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 CXL 2.0 D램 하반기 양산 예정 소식이 전해졌고요. 네. 그리고 오늘 제가 앞서에서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엔비디아 이제 HBM 컬 테스트가 통과된 것 같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관련 종목들이 강세로 갈 가능성이 조금 높아졌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보게 되면은 이 녹색선인 1년 평균선의 지지를 받고 오늘 뉴스가 나오면서 올라갔거든요. 되게 강하게 이 아래 구간에서 매집 물량이 저는 지금 잘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찌르는 구간들이 이 앞전에 3월에 고점을 형성했었던 구간들을 터치를 하면서 물량을 어느 정도 조금 흡수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매물대를 저는 쌀 한가마니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구간들을 이렇게 하나씩 찌를 때마다, 그러니까 쌀가마니에 구멍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쌀량이 쏟아지듯이 많은 물량 매집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번 이런 모멘텀을 기반으로 저는 직전 고점까지는 좀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이것을 너무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3분기, 4분기까지 한번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손절 가격도 제가 조금 폭넓게 한번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손절 가격은 1년 평균선입니다. 최근 1년 동안 시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1년 평균선을 손절 가격으로 조금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그 241선을 보면 됩니다. 현재 17,400원에 올라와 있는데 아마 이게 계속 올라올 거예요. 계속 올라오면서 18,000원, 19,000원까지 올라올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추후에 손절이 나오게 되더라도 저는 크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33,000원까지 올해 3분기, 4분기 조금 길게 보면은 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고 삼성전자향 관련된 특히 이제 HBM 관련된 종목들은 특히 조금 좋게 보고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 리스트업 해놓고 잘 보시면 좋습니다. 엑시콘 같은 경우도 CXL 관련 종목인데요. 오히려 지금 정도에서는 좋은 매수 구간이라고 보여지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까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신규 진입하기 나쁘지 않습니다. 굉장히 조금 괜찮은 구간이라고 보고요. 네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도 이제 중소형주들이 조금 세지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러셀 지수가 지금 상대적으로 더 강해지고 있어요. 나스닥이나 S&P 500보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 반도체 업종들 제가 3분기 때 잘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특히 삼성전자형 이 중소형 종목들은 3분기 내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굉장히 좋은 진입점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엑시콘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도 바로 가보도록 하시죠. 다음 종목 KB금융입니다. 83,800원 매수가시고요. 5% 비중 가지고 계시는데 목표가가 10만 원이신 것 같아요. 10만 원 넘길 수 있을까요? 이렇게 왔는데 KB금융지주 오늘 종가 확인해보면 84,400원입니다. 사실 이 KB금융 이외에도 금융지주사들 저 PBR 관련 종목들로 엮이면서 지금 굉장한 흐름들 보여주고 있거든요. 7월 5일 날에는 신고가 9만 원까지도 갔었습니다. 이 금융사들 그리고 이 KB금융은 또 어떻게 보세요? 우선 그 올해 1월부터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감이 나오고 나서부터 계속 올라가는데 사실 이 밸류업에 대한 이런 제도가 사실 이 제도 자체가 되게 좋아지기보다는 사실 이 수급적인 부분에 굉장히 부담을 많이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국내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좀 밸류업이 낮다라는 그런 인식들도 되게 강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금융주들의 랠리는 시장이 특히 이제 중소형주들이 강세를 보이기 직전까지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추세적인 대응을 조금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이 지금 현재 가격 근처라고 한다면 적정한 매수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손절 가격은 이제 60일선을 조금 제시를 드리고 싶어요. 현재 79,200원에 위치해 있고 이것도 조금 더 올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0일선을 간략하게 이탈을 했을 때 손절 가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시청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10만 원 라운드 피규어로 놓고 보시는 것 괜찮은 대응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저 PBR로 엮인 금융지주사들의 관련 이 종목들의 랠리가 앞으로 조금 더 이어질 것 같다 이런 말씀 주시면서요. 추세적인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가보도록 하시죠. 다음 종목은요. 우진엔텍입니다. 4,550원에 매수하셨고요. 15%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은 오를 줄 알았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라고 한 거 보니까 오늘 많이 빠졌나 봅니다. 우진엔텍 종가 확인해 볼까요? 31,500원이고요. 12% 하락했습니다. 이 우진엔텍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그래도 많이 4만 원대면은 꽤 높은 자리에 계신 것 같은데 이 우진엔텍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오늘 원전주들이 일제히 동일한 흐름을 보였어요. 왜냐하면 그 기대를 17일 재료가 대기가 되어 있다라는 말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한수원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프랑스를 좀 제치고 체코 원전의 우선 협상자로 오늘 좀 선정이 됐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졌는데 전해지면서 이제 오늘 급격하게 시가는 올랐지만 전체적으로 조금 밀렸습니다. 이게 유동성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고요. 제로 소멸로 저는 지금 밀렸다고 생각을 하고 추가적인 단기 추세적인 하락이 저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기술적인 반등은 나오면서 갈 수가 있어요. 지금 과대낙폭 구간입니다. 21일선 대비 마이너스 17% 구간이기 때문에 다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오면서 21선을 맞고 빠지는 그런 단기 하락 추세가 잡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 재료가 소멸된 지점에서 는 21선을 터치할 때 조금 정리를 해보자 이런 의견으로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진한테까지 잘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은요. BH입니다. 다음 종목 BH고요. 26,300원에 매수하셨고 1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이거 어디까지 갈까요? 이렇게 왔는데 BH 오늘 종가 확인해보면 25,600원입니다. 사실 7월 17일 날 굉장한 흐름을 또 보여줬었는데 27,400원까지 갔었다가 그래도 오늘은 조금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BH의 흐름이 굉장히 대단한데 어디까지 갈까요? 지금 실적을 놓고 봐도 오히려 저평가의 위치에 있다라고 그렇군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모멘텀이 좋습니다. 올해 9월에 아이폰 16이 출시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다 아셔야 되는 게 애플은요. 이런 말씀드리기 조금 하긴 한데 좀 삼성과 다르게 충성도가 높습니다. 고객 충성도가 높습니다. 그렇죠. 아이폰이 특히.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번에 아이폰 16에 기대감이 최초로 아주 크거든요. 예, 맞습니다. 챗GPT가 아무래도 편입이 되는, 포함이 되는 AI 폰이 최초로 아이폰에서 탑재돼서 나오기 때문에 네. 아마 교체 수요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만 봐도 네. 이번에는 다 바꾸겠다라는 저도 이야기를. 고려 중이긴 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주변에만 봐도 좀 알 수 있다시피 그렇죠. 이번에는 굉장히 아이폰 수요가 클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가뜩
가뜩이나 높은 컨센서스가 더 상향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 아이폰 쪽에 수출을 하고 있는 부품 기업이기 때문에 네. 관련해서 굉장히 좀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추세가 당분간 더 괜찮을 가능성이 크고요. 9월까지는 절대 정리를 보시면 안 되는 종목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60일선이 이탈을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부 악재가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그래서 손절 같은 경우는 60일선으로 좀 잡으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되게 짧게 잡아도 보수적으로 잡아도 3만 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3만 원이 넘어갔을 때 다시 한번 이 종목 저한테 가지고 상담 요청해 주시면은 그때 상황에 맞게끔 제가 잘 또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모멘텀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종목 상담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내일도 해드릴 테니까 미리미리 노란톡방에 들어와 계시면 되고요. 들어오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노란톡방 링크 바로 뜨고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내일 종목 상담 받아보시고요. 잠시 뒤에 말씀드릴 스마트 머니 기법까지 신청해서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오랜만에 우리 박성재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전문가님 어떻게 또 잘 지내셨죠? 잘 지냈으면 좋겠지만 네. 사실 또 최근에 그 시장이 네. 너무 예상보다도 더 좋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뭐 기분 좋게 보내기는 조금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전문가님의 기분을 좌우하는군요. 아무래도 직업이다 보니까 아하. 어쩔 수 없는 그런 운명 같습니다. 네, 저도 그러면 약간 힘이 빠져야 되겠네요. 그렇진 않습니다. 네, 우리 많은 분들이 또 TV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만큼은 또 힘을 내서 또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 아까 제가 들었더니 반도체가 내일은 좀 반등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반등이 정말 찐 반등일지 아니면 잠시 반등을 하는 것일지 기술적인 반등일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그 노이즈는 조금 더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네. 그 영향이 사실 지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강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안 그래도 조금 지지율이 소폭 앞서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피격 사건 이후로는 시장 전체가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에 너무 주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노이즈가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결국의 방향성, 긴 방향성 자체는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반도체 종목들을 조금씩 좀 찾아서 담아보는 것도 괜찮을까요? 리스트업을 해놓고 네. 조금씩 모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대안이 반도체라고 보시는 거예요? 시장에 대한 충분히 반도체 업종이 저는 다들 이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은 네. 조금 반도체 규제가 조금 심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많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반도체 업종이 전체가 다 강했느냐? 사실 그렇게 보기는 힘듭니다. 미국 시장에 봐도요. 이 러셀 2000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이 중소형주들은 오히려 되게 강세를 보이지 못했고 오히려 엔비디아의 독주였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오히려 이 중소형주들의 기회가 많이 열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업종들 가운데서도 중소형주 쪽으로 보면 괜찮다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대안을 조금 더 눈을 돌려서 반도체도 있다라고 하면 2차 전지는 어떻게 보세요?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오늘 보니까 대형주들은 그래도 버티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다면 시장의 대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금리 인하가 이제 확실히 조금 이제 확정이 되는 순간부터는
2차 전지 바이오 전체 다 오를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 상반기를 놓고 봤을 때는 환율이 오름세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 하반기는 반대로 환율은 내림세로 갈 거고 금리는 떨어질 거고 물가도 안정화가 되고 고용지표도 둔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는 상승 시도하는 종목들이 월등히 많아지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조금 더 가는 그림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골고루 가겠지만 그래도 그중에 뭐가 제일 강할까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는 2차 전지보단 그래도 조금 반도체 쪽이 더 기회가 크게 열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 대한은 1차로는 반도체고 2차 전지도 가긴 갈 거지만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그렇게 봐도 좋을 것 같지만 네. 상승폭이 조금 더 제한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은 반도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만 더 짧게 여쭤볼게요. 예. 제약 바이오는요? 바이오도 앞서 제가 방금 언급을 네. 드렸지만 바이오 업종도 마찬가지로 강세 흐름이 전체적으로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중에서 특히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되는 쪽은 제가 계속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 드리는데 비만 치료제, 아하. 비만 치료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계속 또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개별적으로 FDA 승인 관련된 재료가 있는 종목들, ADC 그리고 탈모 치료제 이런 종목들을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많이 꺾여서 조금 힘이 많이 드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가 또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좋은 종목들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이 스마트 머니 기법도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스마트 머니 기법이 뭐길래 저렇게 말을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는 공격보다는 방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공부를 해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네. 사실 수익이 꾸준히 나옵니다. 오늘도 새 리뷰 종목을 또 2종목을 가지고 올 정도로 네. 사실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은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더 빛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좀 배워가셨으면 좋겠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전문가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 스마트 머니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는데요. 예. 저도 되게 오랜만에 듣는 거라서 다시 한번 복기를 좀 해보고 싶네요. 스마트 머니 기법이 무엇일까요? 일단 스마트 머니 기법은 말 그대로 똑똑한 돈의 기법입니다. 똑똑한 돈이 들어왔었을 때 그때를 포착을 하고 가치 매수에 따라 붙어서 수익을 내는 기법이 스마트 머니 기법입니다. 시장에는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정보와 재료가 상당히 많겠죠. 그리고 그 정보와 재료를 우리는 확인을 못하지만 먼저 확인을 할 수 있는 주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주체들은 해당 종목 방향성에 영향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똑똑한 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들을 주포라고 규정을 하는데요. 이 주포들이 저점에서 매수를 할 때 이때를 포착을 해서 매수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 기법입니다. 실제로 이런 정황들이 나오게 됐었을 때 일봉 차트상에 스마트 신호로 포착되어 있게끔 제가 스마트 머니 신호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면은 매수 방법은 한 4가지 정도가 되는데 이건 제가 잠시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런 이제 신호가 포착되면 그냥 바로 매수를 하면 되는 되게 편리하게 진행이 되는 기법인데 이런 편리한 기법의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어떤 박스권 매매라든지 추세 매매 같은 이런 패턴식 기법들은 매크로의 변수나 정책 변수가 등장하게 되면 이 패턴의 흐름이 깨지게 되는데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은 주포들의 저점 매집을 보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변수들에서 자유롭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가장 큰 장점은 정보와 재료가 우리 시장 참여자들에게 제공이 되기 전에 우리도 저점에서 사전 선취매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종목을 매수하기까지 내가 직접 이 종목에 대한 재료와 정보를 리서치를 할 겁니다. 리서치를 통해서 얻은 정보들은 사실 이미 시장에 제공이 되어 있는 누구나 아는 정보들이죠. 근데 누구나 아는 정보지만 내가 이 정보를 토대로 이 모멘텀이 길 거다라고 판단될 때 그 가운데 올라타는 매매를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내 분석 과정에서 오판을 하는 경우에는 모멘텀이 짧게 떨어졌을 때는 손절 매도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멘텀 길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의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은 이런 모멘텀이 시작되기 전에 저점 매집을 포착하고 같이 매수에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모멘텀이 짧다고 하더라도 사실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법입니다. 제가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을 통해서
지금 계속 이 뉴스 전에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 증명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드리고 있는데 직접 받아가지 않으시면 체감이 안 갑니다. 모두 이 신호를 받아가시고 이 기법을 잘 배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스마트 머니 기법은요, 시장에 뉴스가 나오기 전에 바닥에서 주포와 함께 매수할 수 있는 정말 안전한 방법인데요. 저희가 오늘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노란 톡방 링크 바로 뜨고요. 그 링크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스마트 머니 기법 주세요 올려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빠짐없이 다 보내드릴 테니까 꼭 오늘 신청해서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 뉴스가 시장에 나오기 전에 종목을 잡는 방법이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포들의 매집 유형들을요, 제가 좀 알고리즘으로 많이 모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주포들이 저점 매집을 하는 경우는 네. 주가 시세가 이후에 굉장히 크게 나오게 되는데요. 그 크게 나왔었던 종목들을 전부 다 리스트업을 해놔서, 과거 자료까지 리스트업을 해놔서 저점에 어떤 유형들이 있었을 때 이렇게 되더라라는 것들을 알고리즘을 추측해서 만든 것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말 그대로 똑똑한 기법이네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똑똑한 기법의 매매 포인트를 우리 전문가님께 직접 들어보고 예시 종목으로 이해가 조금 더 쉽게 알아볼 텐데 오늘 종목이 혹시 바뀌었나요? 예, 지난번에 네. 조금 속상한 종목을 제가 들고 와서 HLB요. 그래서 이번엔 조금 바꿨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께 매매 포인트를 들어보고 예시 종목으로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스마트 머니 기법의 매매 포인트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매 포인트는 간단합니다. 일봉 차트상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게 되면은 이후에 매수하는 방법은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화면에 3가지가 있고 나머지 4번째 방법은 제가 구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신호가 포착됐을 때 조정을 기다리는 방법입니다. 신호가 포착된 날은 주포들의 매집이 시작된 날로 보기 때문에 이 시작된 날 캔들의 저점 지점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저렴하게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고요. 다만 이 신호가 포착이 되고 나서 바로 올라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기회비용도 놓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 당일 종가에 매수를 하거나 혹은 이후에 포착 당일 고가를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 4번째 방법이 제가 언박싱 종목으로 가장 많이 들고 나오는 유형인데요.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됐다는 것은 앞서서 이야기 드렸지만 주포들의 매집이 시작된 날이라고 말씀드렸죠. 시작된 날입니다. 하루 만에 많은 물량을 매집을 못합니다. 주가를 길게 올리기 위해서는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매집 흐름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매집 흐름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바로 4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손실도 절대 방치를 하면 안 되겠죠. 손절 추세선도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이 손절 추세선을 이탈하게 됐었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조금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간단한 매매 방법만 숙지를 했었을 때 어떤 게 가능하냐?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은 이해를 다 못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시 종목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대표 예시 종목 이름이 상당히 깁니다. 예, 포커스 HNS라는 종목인데요. 최근에 급등이 나왔어요. 근데 어떤 내용 때문에 올라가게 됐냐면 화면에 보시는 공시 내용입니다. 유상증자인데 3자 배정 유상증자입니다. 대부분 시장에서 호재로 인식을 하죠. 근데 보통 이 3자 배정 유상증자 이 결정을 어디서 하겠어요? 당연히 회사, 이사진, 임원진 내에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이 결정 공시를 하기 전에 당연히 알 수밖에 없겠죠, 이 내용을. 그러면은 이 회사 내부자들을 그럼 제가 주포라고 규정을 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부 관계자들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해관계자들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이해관계자들의 가족, 친척 혹은 지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특정을 하진 못해요. 하지만 이런 회사 내부자 정보를 먼저 취득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저희는 주포라고 규정을 하는 거고요. 충분히 내부자 정보로 활용이 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주포들이 사전 선취매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 그 사전 선취매를 제가 만든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잘 잡아내 주었는지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화면을요 조금
당겨서 보겠습니다. 이 녹색 기둥 표시 보이실 겁니다. 녹색 기둥 표시. 이게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일입니다. 근데 뉴스 발생일은 제가 이제 7월 9일로 표시를 해놨어요. 저 때 공시가 나온 거예요. 제가 이제 하얀색 네모 박스 표시를 해놨습니다. 뉴스 발생일은 전날인데 스마트 머니 신호는 7월 3일에 포착됩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일은 매집의 시작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자세히 보시면은 이 시작일 이전에는 거래량이 없는데 시작일 이후부터 3, 4거래일 동안 거래량이 조금 늘어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일로부터 뉴스 발생일 사이에 있는 이 3, 4거래일 동안에 늘어난 거래량은 이 공시 내용을 미리 알고 있는 주포들의 사전 선침해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그것을 스마트 머니 신호가 정확하게 잡아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신호 포착 당일에 매수를 했다, 종가에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굉장히 짧습니다. 거의 2주 만에 100%가 넘는 수익을 달성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손절 이제 추세선은 저 노란 추세선이거든요. 노란 추세선을 만약에 이탈한다고 해도 손실의 폭이 크지 않아요. 근데 수익이 나면 이렇게 단기간에도 크게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스마트 머니 기법이다. 이 기법 꼭 배워가셔서 좀 잘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바라시는 게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 가져가는 건데요.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을 배우시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다 알려드릴게요.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 있습니다. 여기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노란 톡방 링크 바로 뜨고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스마트 머니 기법이 궁금해요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빠짐없이 다 보내드릴 테니까 꼭 오늘 신청해서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 이 스마트 머니 기법으로 저희가 아까 많은 종목을 잡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습니다. AS가 몇 종목 준비되어 있다고 하셨죠? 오늘은 이제 새로 이제 목표가들을 달성했던 네. 두 종목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두 종목, 그렇다면 하나씩 저희가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7월 5일 종목이고요. 나이백입니다. 매수가는 18,990원, 시세가 21,900원까지 나와서요. 지금 누적 수익률이 15%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 이런 시장에서 생존 신고를 정말 좀 제대로 했습니다. 오늘 시가는 1.7% 하락한 18,960원에 시작을 했는데 장중에 13% 넘게 급등을 하면서 2만 원대 뚫어냈습니다. 종가는 10% 상승하면서 21,250원에 마감이 됐고요. 저희 1차 목표가 체크를 해보니까 21,000원입니다. 맞습니다. 달성을 했습니다. 이 종목 제가 예전에 약간 장난을 쳤던 것 같은데 기억하시나요? 예. 나 이제 돌아갈래라고 말씀을.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I'll be back. 한번 보죠. 우선 당연히 2차 목표가도 제시를 드려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2차 목표가는 23,000원 제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제가 이제 드린 지 거의 일주일이죠. 지난주에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드렸을 때 아니, 지난주가 맞나요? 7월 5일. 네, 네. 지지난주군요. 지지난주에 드렸는데 2주 만에 리뷰를 하다 보니까 사실 15% 수익밖에 안 되는 거고요. 제가 이 말 드리면은 다음 이야기, 항상 이야기 드렸다시피 네. 3, 4주 뒤에 또는 한 달, 두 달 뒤에는 더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목표가 23,000원까지 좀 들고 가보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제가 이제 5월 말 차트부터 가지고 왔어요. 스마트 머니 신호는 녹색 기둥 표시입니다. 자, 스마트 머니 신호가 6월 13일 포착이 됐는데 포착일 이전엔 거래량이 없는데 포착일 이후부터 거래량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네 번째 방법 이야기를 드렸던 게 매집의 시작일은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일인데 이 하루 만에 많은 물량 매집 못한다. 그래서 이 포착일 이후부터 거래량이 늘어나면 포착 매집이다. 그러면 나중에 뉴스가 발생을 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단기간 안에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래서 제가 7월 5일에 거래량들이 많이 늘어나길래 언박싱 종목으로 가지고 왔는데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정말로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 머니 신의 컨셉은 뭐냐면 정보와 재료가 우리한테 제공이 되기 전에 선침해가 가능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정확하게 그런 케이스 중에 또 하나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동사는요, 그 치주재생 소재, 뭐 골재생 바이오 소재 등 이런 어떤 그 임플란트 관련된 어떤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런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데 가장 핵심은 제가 이제 비만 치료제를 보자 이런 이야기를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인 비만율이 기술의 발전과 동시에 같이 진행이 된다. 성인의 활동률이 줄면 줄수록 결국에는 이제 성인 비만율이 굉장히 올라간다. 왜냐하면 생산성을 대처하잖아요. AI나
이제 로봇이나 이제는 운전마저도 자율주행이 대체를 하게 되면 정말로 이제 성인들의 비만율이 상당히 올라갈 거다라고 봐야 되고요. 특히 부가가치 산업이 높은 미국 같은 경우는 성인 비만율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실제로 이 실리콘밸리 기업에서 다니던 사람들이 그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많다라는 이야기가 네. 많잖아요.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다녔었던 그런 직원들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이제 완전히 재택근무화로 자리를 잡으면서 텍사스주에 가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고 활동을 하고 거주를 하는 그런 행태로 이제 가고 있거든요. 그만큼 활동력이 적어집니다. 경제 활동을 하면서의 활동력이 적어질수록 결국에 비만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재료가 발생을 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노화세포 제거 기술을 중국의 특허 등록 소식이 전해졌어요. 특허 등록 소식.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이 소식을 공시를 하기 전에 내부자 정보로 충분히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주포들은 이 내부자 정보를 먼저 취득을 했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거를 알고 있는 주포들의 사전 선침해가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스마트 머니 신호가 잘 잡아내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즉 모멘텀이 시작되기 전에 사전 선침해 가능하다라는 거 제가 증명했습니다. 이 기법을 통해서 스마트 머니 기법 신청해 주신 분들 방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신청해 주신 분들에게는요. 어떤 조건도 없고 무료로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냥 보내드림에도 불구하고 안 받아가시면 손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꼭 들어오셔서 직접 받아가셔서 직접 검증해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스마트 머니 기법이 포착, 매집, 급등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 종목일까요? 매집과 이제 모멘텀이 시작되는 이제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급등 초입이라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이제 비만 쪽 모멘텀이 개별적으로 더 좋다고 보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지금 자리에서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중은 조금만 담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이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기 전보다는 네. 아무래도 매력도가 조금은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중은 소폭 조정을 해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매수도 가능하지만 비중은 조금 적게 담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목표가 조금 더 높여보겠습니다. 23,000원까지 지켜보시기 바랄게요. 그 다음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7월 4일 SY 스틸텍이고요. 매수가는 2,950원, 시세가 4,265원까지 나서 지금 누적 수익률이 44%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상장한 지 1년도 안 된 정말 따끈따끈한 종목인데 어제장에서 시세가 4,265원까지 나왔고요. 오늘도 4,000원대 가격 지키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밑꼬리가 좀 길게 달렸었네요. 장중에 7% 하락을 했다가 다 만회를 하면서 오늘 4,07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희 1차 목표가가 4,300원도 아니고 3,300원이었어요. 정말 맞습니다. 여유롭게 달성을 했습니다. 이 종목 목표가를 조금 더 높여볼까요? 5,000원까지 조금 높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SY 스틸텍 같은 경우도 단기간이죠. 7월 4일에 언박싱 종목으로 제가 공개 추천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단기간 안에 40%가 넘는 시세가 나왔고 여전히 더 갈 수 있다. 이 트럼프 효과의 조금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고요. 차트 설명 먼저 한번 간략하게 드려보자면 4월달 차트부터 제가 가지고 왔어요. 보면 4월달부터 주가 흐름을 한번 보세요. 계속 옆자리로 슬금슬금 빠지면서 가고 있었죠. 거래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스마트 머니 신호가 7월 2일, 녹색 기둥 표시 보이시죠? 7월 2일에 발생을 하고 그때부터 거래량이 늘기 시작합니다. 제가 노란 네모박스권 표시해놨습니다. 거래량이 여실히 늘어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7월 4일에 바로 이게 매집 단계까지 들어갔다. 이후에 어떤 뉴스가 뜨더라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높다, 크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바로 40% 넘는 시세가 나왔다. 그래서 이 모멘텀 재료가 본격적으로 뜨기 전에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종목들을 잡기 위해서는 이 스마트 머니 신호를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고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뒤에서 바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동사는 그 일자형 데크플레이트 제조 판매를 하는 회사고요. 이게 이제 공사 현장에서는 무조건 필수적인 구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건 관련된 수혜를 크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종전에 대한 종합계획 마련을 한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기대감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뒤에 어떤 뉴스가 발생을 하냐면 우크라이나에서 11월 평화회의에서 러시아 대표단
사절단의 초청 의사를 밝힌 바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실 이제 이런 발언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본인이 재임을 했었다면, 본인이 당선이 돼서 대통령이었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재임이 됐을 경우에는 이 종전이 앞당겨질 수 있다. 이런 이제 기대감들이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에 이제 주포들이 매집을 해놨는데 이런 뉴스들이 터져줄 때 맞춰서 같이 상승을 유도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멘텀이 시작되기 전에 우린 저점에서 잡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마트 머니 신호를 꼭 받아가셔야 되고 이 기법을 더 자세하게 배워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요,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도 이 신호를 잘 등록하고 이 기법을 적재적소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가 PDF 파일로 상세하게 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자료들을 그냥 보내드리거든요. 신청해주신 분들에게 그냥 다 보내드립니다. 다 순차적으로 다 보내드리기 때문에 신청만 하셔서 잘 받아가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는 않겠죠. 정말 쉽게 제가 잘 설명을 해놨고요. 거기에 대한 보충 설명들도 다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신청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너무 안 받아가면은 네. 지금같이 어려운 시장에 이렇게 수익이 단기간 안에 나올 수 있다는 거 제가 매번 증명을 드리지만 직접 안 받아가시면은 사실 체감이 안 가고 하시거든요. 받아가셔서 한번 검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니까 꼭 한번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의 스마트 머니 기법 받는 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노란 톡방 링크 바로 뜨고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스마트 머니 기법 주세요.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빠짐없이 다 보내드릴 테니까 꼭 신청해서 오늘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 이 힘든 장에서, 정말 힘든 장에서 스마트 머니 기법으로 오늘 종목도 잡아내셨다면서요? 맞습니다. 몇 종목이나 잡아내셨을까요? 오늘도 두 종목을 제가 준비를 했고요. 네. 이 트럼프 효과와 관련돼서 수혜 종목들을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혜주도 굉장히 여러 섹터가 있는데 어느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일까요? 네, 트럼프 관련 수혜주 중에 네. 정말 찐 수혜주라고 생각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조선업과 코인 쪽입니다. 그래서 그 두 조선. 각각 한 종목씩 준비를 했습니다. 조선과 가상화폐 중에서도 더 찐 종목이겠죠. 아무래도 스마트 머니 신호가 네. 포착됐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기대를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네, 많은 종목들 가운데서 전문가님이 직접 옥석 가리기를 하셔서 발굴한 종목인데 오늘 종목 전문가님께 바로 들어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태광입니다. 태광이요. 네, 두 번째 종목은요? 우리 기술 투자입니다. 이 종목은 예전에도 한번 가져오셨던 예, 걸로 제가 아는데. 2월 8일에 그 네. 명절 특집에서 제가 언박싱 종목을 통해서 소개를 드렸는데 네. 100% 가까이 이미 수익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오. 다시 한번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됐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들고 나온 종목입니다. 네, 궁금합니다. 바로 들어볼게요. 우선 태광 먼저 네.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적으로는 이렇게 내용을 정리를 할 수 있고요. 다음 페이지부터 좀 설명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올해 이제 조선주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배경으로는 견조한 업황이 꼽힌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홍해 사태 등의 이런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해상 운임 지수가 지금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선박 수요도 높아진 상황이고요. 다른 포인트로는 빅2로 꼽히는 MSC와 머스크 간의 경쟁이 좀 치열해질 수 있다는 점도 대규모 선박 발주를 기대하는 요인이다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효과죠. 전통 에너지 산업과 건설 등의 인프라 관련주들이 아무래도 트럼프 수혜주로 거론이 되는데 조선업도 그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해상 운임 지수인데요. 이 SCFI 이게 조금 가파르게 올라가는 게 이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입니다. 급격하게 지금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수혜가 지속될 수 있다 볼 수가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은 태광의 실적이 정말로 이렇게 잘 나오고 있다. 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차트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실적과 비교한 주가 차트인데요. 주가 차트는 지금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2011년보다 현재가 더 높은데 주가는 그때보다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내려와 있어요. 근데 자본 총계도 늘어나 있고 저평가 종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 머니 신호 차트 보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6월 19일에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됐고요. 거래량이 이전보다 조금 들쭉날쭉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이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광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되어 있는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온다라고 하시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종목 우리기술 투자도 바로 들어볼게요. 예, 우리기술 투자도 좀 빠르게 설명을 이어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찬가지로 요약된 화면 한번 보여드리고요. 이 내용이 사실 되게 잘 요약된 내용이고요. 다음 페이지부터 하나씩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두나무의 지분을 7.23% 가지고 있어요. 7.23%. 그러니까 이제 두나무가 왜 조금 이게 가상화폐 관련이 있냐면 네. 업비트를 운영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업비트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1위 거래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사 같은 경우 이제 그 거래소 관련 수혜주다. 거래소가 이제 수수료를 먹고 사는 그런 구조잖아요.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도미넌스,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이 50%가 넘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과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따가 상관관계 그 지수를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네. 우선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왼편에 보면은요, 이게 실제로 반감기 데이터입니다. 2012년부터 2024년 매 4년마다 10분당 이제 채굴하는 그 블록에 대한 비트코인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가요. 그러니까 공급 사이드가 계속 줄고 있고요. 전체 비트코인 채굴 총량이 2,100만 개인데 현재 1,978만 개를 넘게 지금 채굴이 이미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4년마다 절반으로 줄어가기 때문에 사실 이제 공급 사이드는 계속 감소를 한다라는 거고요. 오른편에 보시면 이게 ETF 현황입니다. 미국의 이제 현물 ETF가 승인이 됐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됐는데 실제로 보게 되면 최근에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ETF에 조금 수요가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는 4억 달러, 그 전일은 3억 달러, 또 그 전일에도 3억 달러. 전일에는 이제 5천만 달러가 들어왔는데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즉 기관들을 통한 ETF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 공급 사이드는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은 당분간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노란색 차트가 비트코인 차트고요. 파란색 차트가 우리기술 투자 차트입니다. 동일하게 움직여요. 동일하게 움직이는데 상승률엔 차이는 있죠. 근데 한번 보게 되면 또 한 가지 포인트가 뭐냐면 이 빨간색 가로선, 세로선이 네. 반감기예요. 그러니까 반감기가 2016년도 반감기 이후에는 한 9개월 뒤에 올랐고요. 그리고 2020년도 반감기는 학습 효과 때문에 5개월 뒤에 올랐고 최근에는 반감기가 오기도 전에 올랐는데 이거는 ETF 수요이고요. 아직 반감기로 인한 본격적인 수요는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다라고 보고 저는 3개월 안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에 맞춰서 동사도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마지막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부통령 후보로 이제 JD 벤스, 요새 이분 말 많이 네. 나오는데 이분이 이제 대표적인 친암호화폐 인사입니다. 왜냐면 실제로 25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고요. SEC가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하는데 여기를 되게 비판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부통령이 모두 친암호화폐 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 스마트머니 차트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머니 신호는 7월 15일 최근에 포착이 됐고요. 포착일로부터 거래가 늘고 있죠. 포착 매집의 진행이 잘 되고 있다라고 보고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 찐수의 섹터 조선과 가상화폐 쪽을 보고 계시는데요. 그 안에서 두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태광 그리고 우리기술 투자입니다. 매수 전략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하늘에도 우리 증시에도 먹구름이 가득 끼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계좌만큼은 비 피해 입지 않도록 저희가 단단한 댐 같은 전략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내일 더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